배웠었던 단어가 나왔네요. assimilate. 맞지? 요거 동화라는 단어로 어제 내가 시험 문제 냈었잖아. 동화되다 혹은 동화시키다. 됐지? 그래서 요런 단어니까 꼭 알아두고 자 봅시다. The need to assimilate values and lifestyles of the host culture 이랬으니까 봐봐. host culture니까 이 호스트 문화에 그러니까 주인 문화지. 주인 문화에 이런 라이프스타일이라든가 가치에 동화돼야 될 필요성이니까 이거 입장은 누구 입장인 거냐면은 주인이 아닌 친구들이야. 알겠지? 이민족이라든가 혹은 이주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이주하다와 이주가다가 있었잖아? 그지? 이미그랜트와 이미그랜트죠. 뭐가 이주하다고 뭐가 이주가다야? 이게 가다. 위에가 오다. 그럼 이주민은 이주를 해서 정착을 했어. 위에 거 밑에 거야? 위에 거야. 이걸 명사로 보면 이주민이라는 단어로 쓰고 싶잖아. 그럼 위에 거밖에 못 보는 거야. 밑에 거는 가는 중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주자야. 그러니까 얘는 어딘가에 거처가 없어. 이주를 안 한 거야. 알겠지? 계속 어딘가로 이동 중인 거야. 거의 유목민에 가까운 거야. 이 단어를 쓰면. 밑에 거 쓰면. 알겠지? 위에 걸 써야 어디 정착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온 거야. 끝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저 위에 걸 쓰니까 그 단어 알아두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민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주민 입장에서 보자면은 호스트 컬처에 우리가 동화가 돼야 돼요. 어쨌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는 has become a growing conflict. 근데 이게 문제가 된대. 그치? growing conflict니까 conflict는 다툼이잖아요. 점점 다툼이 커져가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거야. 그럼 우리 동화될 필요 없다지. 맞지? 이게 주제의 가능성이 높지?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까지는 주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 좀 더 봐야 되는데 이미 두 번째 문장에서 얘네가 쐐기를 박은 게 있어. 슈드가 나왔죠. 맞죠? 주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야. 볼게. 그래서 멀티컬처럴리스트는 그러니까 다문화주의자들은 suggest 뭐라고 얘기하냐면 that there should be a model of partial assimilation. 근데 봐봐. 이런 거네. 완벽하게 동화가 될 필요 없고 형음에 칠게요. 부분적인 동화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 주제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위에처럼 완벽하게 동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부분만 되면 돼. 그리고 그게 되게 나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should be a model of partial assimilation. 뭐가 필요하냐면 부분적인 동화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야. in which 근데 그건 어떤 거냐면 immigrant. 이런 이주자들이 retain some of their customs. 뭘 보유해야 되냐면 retain 하면 보유하다. 오늘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어요. 꼭 알아놓으세요. 보유하다. 자, 뭘 보유할 거냐면은 그들의 문화를, 그들 나름 고유의 문화를, believe, 그리고 그들의 나름의 믿음을, 그리고 그들 나름의 언어를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 동화의 모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니치가 나왔으니까 적을게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문법적으로 뭐랑 비슷하냐면 비슷하다는 표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는에다가 아래 위로 점 찍으면 돼. 관계부사랑 문법적 위상이 같아요. 관계부사랑 문법적 위상이 같다는 거는 뒷문장이 완전하다는 얘기야. 똑같은 역할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쭉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으로 뒷문장 완전하죠. 그죠? 썸어부터 어쩌고 쭉까지 여기까지가 다 목적어니까 그지? 그렇게 치면 뒷문장 완전하니까 이니치가 와도 되는데 이 문장에서는 where로 바꿔도 되는 거야. 이 문장에서는 다른 문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where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자, there is a pressure to conform.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는 이런 압박들이 있다는 거. 뭐 하라고? 순응하라고. conform 하면 순응하다. 뭘 순응하라고? rather than 뭐보다는 maintain to their cultural identity. 그들의 문화적인 이런 어떤 그런 identity, 정체성을 갖다가 보존하기보다는 그냥 순응하라는 일종의 압박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and these conflict. 그래서 이러한 다툼들은 혹은 이런 문제점들은 are greatly determined. 아주 많이 고려되어져 왔어. by the community to which one migrate.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주되어 왔었던 그런 커뮤니티에서부터 이제 결정되어 온 거죠. 그러면 these experience, 이러한 경험들은 그럼 봐봐. 앞에 나와 있는 어떠한 압박이 있다 그랬잖아. 이 압박들이 있어 왔었던 경험이니까 됐지. these experience가 이 발로에서 나온 거니까 저기서 한번 끊길 수 있는 거고. 자, 이 경험들은 어떻게 될 거냐면 are not new. 새로운 건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늘 이렇게 압박을 해왔어. 무슨 얘기냐면 자, 옆에다 쓸게요. 여기서부터 예시는 뭐냐면은 이주자가 기성 문화라고 할게. 기존 문화라고 해도 되고 기성 문화에 순응하라는 거야.
됐지? 이런 경험들이 있어왔고 그게 새로운 게 아니야.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전체 주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할 거야. 볼게. 많은 유럽인들은요. 익스피리언스 뭘 경험했냐면 exclusion. 뭐를? 이런 배제? 내지는 배타성이겠지. 배타성을 경험했대요. 그리고 뭘 경험했냐면 poverty, 빈곤을 경험했대요. 어느 시기에? During the first two waves of immigration in 19th and 20th century. 그러니까 19세기와 20세기에 이 두 번의 웨이브가 있었대. 2주의 두 번의 웨이브 동안에 이 사람들이 뭘 겪었냐면 엄청난 배제와 빈곤을 겪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eventually 결론적으로 these immigrants, 이러한 이민주자들은 transformed,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들의 나라를 with significant changes, 엄청난 변화를 만들었다는 거지. That included enlightenment. 자, 뭘 포함하냐면 enlightenment, 계몽이에요. 반드시 계몽으로 이해하세요. 알겠지? enlight가 빛을 밝히다야 light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이 단어는 굳이 n을 쓰는 순간 뭐가 되냐면 단순하게 불빛을 비치는 게 아니라 너네 머릿속에 빛이 생기는 거야. 그럼 뭐야? 계몽이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유레카 같은 느낌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주로 어떤 단어에 쓰이냐면 절대왕정기의 계몽 운동 시기, 그때를 이제 배경으로 했을 때 쓰이거나 아니면 산업혁명이나 이런 새로운 혁명들을 다 문화에서의 계몽이라고 쓰일 때. 됐지? 그래서 엔라이트먼트를 주로 쓰여요. 자, 아무튼 뭘 포함하냐면 계몽이라든가 이런 다양성의 수용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했대. 아, 그러니까 이 얘기인 거네. 야, 많은 유럽인들이 이런 것들을 겪었어. 됐지? 내가 배제당하고 배타적인 걸 당해서 결국 빈곤을 겪었어. 그래서 얘네들이 바꾸려고 했어. 그럼 바꾸려고 한 게 주제일 거잖아. 야, 근데 우리 주제가 뭐야? 부분적으로만 동화되면 된다잖아. 맞잖아? 그러면 뭘 할 수 있는 거야? 이들이 자기만의 문화를 보유해도 괜찮아. 맞아?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들 있잖아. custom, belief, language. 이거 아이덴티티 아니야?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맞지? 문화적 정체성이라고 밑에 나와 있잖아요. 동그라미 칠게요. 이거를 그대로 custom, belief, language가 다 패러프레이징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시 아니야? 이거 한 단어로 묶어놓으면 아이덴티티지. 그럼 아이덴티티 유지해도 된다야?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들어오면 이 아이덴티티를 유지해도 돼. 이 말의 패러프레이징이 다양성 아니겠나요? 아니겠나요는 뭐야? 아무튼 맞죠? 그죠? 다양성이지, 그지?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라이트먼트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잘 됐어 이런 얘기인 거고 더 중요한 거는 acceptance of diversity라고. 알겠지?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이주자들의 문화를 이해해 주는 거니까. 그런 people of color 누구들? 야, people of color는 유색인종이야. 근데 나 이 영어 표현이 진짜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얘들아 잘 들어봐봐. 백인을 영어로 뭐라 그래? people of white야? 그 표현을 단 한 번이라도 수능에 본 적 있는 사람? 수능이든 뭐든 상관없어. 너네가 살면서 people of white라는 표현을 들은 적 있는 사람? 없어야 정상이야. 아, 진짜 폭력적인 언어야. 왜 폭력적이냐면 유색인종은 people of color고 흑인은, 그 중에서 흑인은 더 심해. people of black이야. black people이야. 근데 백인은 white people이라고 하지 않아. 그냥 people이야. 이 새끼들이 이미 단어가 어떠냐면은 자기네들이 people인 거야. 백인이 기준이야. 여기서 조금 타. 그럼 people of color가 돼. 오케이? 그리고 아예 검어. 아예 다 탔어. 그럼 people of black people이 돼. 되게 폭력적인 언어야, 이거 생각해보면. 근데 한국어는 존나 공평하지. 원숭이, 그지? 옐로우 몽키, 됐지? 그 다음에 백인, 흑인. 우린 정확히 나누지. 우리는 황인이라고 부르잖아, 스스로. 그리고 그 황인이라고 불렀을 때 기분 나쁜 사람 우리 없어요. 근데 심지어 한국인이, 내가 몇 번 얘기했지, 외국 나가서 돌아다니잖아. 백인보다 하얀 건 한국인이야. 100%야. 대학생들이 다니잖아, 그잖아. 유럽 여행 가잖아. 유럽 여행 가면은 한국인이다 하면 무조건 백인보다 하얘. 아니, 기본적으로 하얀데 화장도 또 하얗게 해. 그러니까 더 하얘.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 피부가 좋다.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이게 한국에 있으면 못 느끼거든. 외국 나가면 외국에는 피부가 안 좋단 말이야. 근데 한국에 있으면 진짜 거짓말로 빛이 나.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어. 못생겼어도 피부가 다 좋아. 남자도 마찬가지. 이해돼? 그럼 사실 우리가 이제 화이트 아니야? 이해돼? 근데 그것도 아니지. 뭘 전달하고 싶은지 알아? 이 새끼들 아시아인은 그냥 people of color야.
그래서 컬러 피플이야. 그냥 컬러드 피플고 블랙 피플은 블랙 피플이고 근데 자기네들은 피플이야. 이게 언어에서 얘기하는 문화적인 형상이에요. 얘네는 기본적으로 백인 우월주의를 전제하고 무언가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문화를 보면 얘네들은 자기네 문화가 아니면 로마부터 생각을 해봐봐. 자기네 문화가 아니면 다 야만인이야. 심지어 백인이어도 야만인이야. 됐어? 그러니까 문명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백인 문명인. 이해돼? 거기에서부터 나온 언어다 보니까 당연하게 약간 그런 언어, 그런 말들의 표현이 구분 지으려는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거 이제 근데 뭐 수능에서 나오는 단어는 아니니까. 근데 언어학적으로 보자면 그래요. 이런 표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프레임이지. 계속 보자. 자, 유생인종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유생인종들은 however 그러나 continue to struggle for acceptance. 뭘 하려고 하냐면 계속 이런 어떤 이 인정을 갖다가 받으려고 고군분투하겠지. once again. 근데 다시 한번 the challenge. 이러한 도전들은 is to recognize 어떻게 인식되어지냐면 the other cultures. 자, 다른 문화들이 think and act differently. 자, 뭘 우리가 결국 받아들여야 되냐면 다른 문화라면 think and act differently. 다르게 행동하고 생각할 것이다. 를 받아들이면 되고 and that. 그리고 그것이 they have the right to do so.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잘 봐. 자, is to recognize의 목적어가 대절이고 다시 한번 목적어가 대절인 거예요. 이해돼? 꼭 대시 안 와도 돼. 알겠지? 그냥 단어가 나와도 되고 acceptance가 나와도 돼. 문장이 나오거나 단어가 나와도 중요하지 않아.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게 두 개 오면 돼. 그게 백렬구조의 핵심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문법적 기능이 같은 거지 형태가 같은 게 아니에요. 대시 왔으니까 대시 왔다. 이건 틀린 거야. 중학교 때는 근데 이렇게 배웠어. 중학교 때 백렬구조에서는 대시 오면 대시 와요. 이해되니? 근데 지금은 대시 왔는데 여기 와시 올 수도 있고 뭐가 와도 상관없어. 심지어 단어여도 돼. 뭐기만 하면 돼.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 대명사, 명사 상당 어구입니다. 하면 돼. 그렇지? 이게 문법적으로 좀 달라진 거라서 항상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가르길 바래. 자, 어쨌든 이게 결국 핵심 아니냐? 야, 뭘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우리가? 다른 문화이면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다양성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다이버시티란 단어를 봐봐. 위에서부터 보면은 얘들아 봐봐. 부분적으로 동화하는 거야. 이걸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볼게. 그건 뭐냐면 한 민족이 자기만의 정체성을 보유하는 거야. 이걸 한 번 더 좁혀볼게. 그건 자기네들의 문화적 정체성이야. 맞지? cultural identity.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좁혀볼게. 근데 그거를 전체로 보면 다이버시티잖아. 다이버시티를 한 번 더 펼쳐서 해볼게. 다른 문화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데 한 번은 넓혔다, 한 번 좁혔다. 결국 정의 그리고 한 단어로 집약. 정의, 집약. 정의, 집약. 이걸 반복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조건 쉬워야 돼. 그래서 22번은 3점이 아니야. 아니라고. 문화 얘기를 해서 원래 어려워야 되는데 그런데 왜 쉽냐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잖아. 그렇잖아. 정의로서. 정의가 제일 쉬운 거 아니야 세상에서. 야, 이거는 이거다라고 알려줬잖아. 뭐가 문제야? 됐니? 그래서 얘네가 조금 쉽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 문제는. 이해됐죠? 원래 소재로 치면 되게 어려웠을 텐데. 자, 그래서 아마도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멀지 않은 미래에서는 이민자들은 will no longer be stranger among us. 우리 중에서 더 이상 이상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저번이 낯선 자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 들어올 건데 우리 문화 일부가 될 건데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얘기잖아. 문화적 다양성이 쉽네요. 1번이네요. 바로 나왔네. 그지? 뭘 해야 된다고? 아까 위에 있었던 그 단어 그대로 나왔지.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 봐봐. 권리란 단어가 어디 나왔냐면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라고 얘기했고 정체성이란 단어는 그대로 아이덴티티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다 패러프레이징 됐지. 근데 이걸 누가 알아야 돼? 기존 공동체에서 이걸 받아들여줘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죠. 됐죠? 그래서 이제 1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큰 문제 없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22번은 요거는 글로 보자면 이런 거야. 첫 문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문장부터 바로 뭘 얘기했냐면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거든. 그래서 쉬운 거야.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서부터는 달라진 게 없어. 다 똑같은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아까 중간에 내가 동그라미 쳤는데 cultural identity까지 형광펜지를 쳐주면 여러분들이 정리했어야 되는 주제들은 다 정리한 거예요. 됐죠? 뒤에 좀 꺼줄. 땡큐. 그래서 22번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몸풀기처럼 지나가면 되는데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한국어 선지는 좀 쉽다 지문이. 그지? 2점짜리고 한국어 선지 늘 쉽게 나오는데 말해주고 싶은 거는 이런 거 가볍게 보지 않고 이렇게까지 분석하면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걸 할 때도 여러분들 실력이 느는데
내가 어려운 거를 맨날 도전하다가 어려운 것만 하면 늘지 않아. 얘들아 다 느는 게 아니야. 근데 요령이 늘겠지. 정확히는 어려운 것만 하게 되면. 근데 이렇게 쉬운 걸 했을 때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빨리 풀어야지 이게 아니라 쉬운 거를 어렵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 다시 어려운 거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 쉬운 걸 어렵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은 그런 얘기도 하거든. 그 막 이렇게 우락부락한 형들이 되게 낮은 덤벨 가지고 저 형이 저런 걸 들어도 되나 하는 걸 가지고 되게 어렵게 들거든. 되게 천천히 막 이러면서 막 저항감 일부러 느끼면서 되게 어렵게 운동을 해. 맨몸 운동을 해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거야. 자극이라는 게 늘 너네한테 오도록 만들어야 돼. 이게 쉬워. 지문이 쉬워. 그래서 가볍게 본다? 너네 22번에서 반드시 당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스스로한테? 이거 어렵게 보려고 엄청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쉬우니까 뭐도 해야 돼? 문제도 만들어보고 끊어도 보고 이거 단어를 바꾸면 이거 단어 문제로도 가능한지 혼자서 고민도 해보고 쉬우니까 가능한 거야. 됐니? 근데 어려운 문제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너네가 레벨이 오르게 되면 옛날에 어려웠던 문제가 쉬워지겠지.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어렵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100점에 가까워지는 완벽을 기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선생님 제가 지금 4등급인데 3등급 되고 2등급 되고 1등급 되고 100점을 위한 공부할게. 이게 아니라고. 알겠지? 8등급부터 100점을 향한 공부를 해야 습관으로 남아서 할 수 있는 거야. 100점이 가능한 거야.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걸 마치 단계가 있는 것처럼 알아요. 언어는 단계가 없거든. 근데 단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2등급이면 2등급의 공부법만 한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야. 애초에 공부 태도는 100점을 향한 게 맞아. 그런데 너네가 다뤄야 되는 컨텐츠나 너네가 바라보는 깊이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는 공부를 하면 되는 거지. 됐지? 예를 들어서 4등급 친구가 혹은 5등급 친구가 이 지문을 분석할 때 이렇게까지 못하죠. 그지? 그리고 그 친구는 단어가 안 되니까 단어를 다 찾아야 되겠지. 인정한다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다 진을 쓰겠지. 맞지? 근데 이 아이가 단어를 공부해야 되는 건 맞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해석을 할 때 혹은 패러프레이징 할 때 이런 노력을 아예 안 한다. 그건 잘못된 거야. 나는 단어가 안 되니까 요거 단어로만 쭉 한 다음에 해석만 해야지. 그럼 언제 이런 연습을 하는데? 이런 연습 뭐 따로 할 거야. 어디 뭐 한 3등급 되거나 2등급 되면 할까? 그런 게 아니라고. 알았어? 마찬가지로 내가 너네한테 변형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이런 문제에서 하실 수 있어야 돼. 되게 많아. 알겠지? 그리고 구조는 간단하니까 꼭 체크해주세요. 그럼 이제 너네가 감이 와.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에 저렇게 얘기했다는 건 이 지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얘기만 할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답 낼 수 있어? 여기까지만 읽고 답 내야 되는 거야. 우리 바쁘잖아요. 실제 시험 때 한 3문장까지만 읽고 야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대충 비슷한데? 답 내야지. 첫 문장, 두 문장은 확실하게 읽고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면 확인만 몇 개 해본 다음에 내가 여기만 대충 몇 개 단어들만 체크한 다음에 이거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네 라고 생각했으면 1번 빨리 하고 이거 1분 20초가 아니라 20초 안에 문제 풀고 넘어가야 돼. 그래야 지금 수능은 승산이 있어. 알겠니? 물론 실제 시험 볼 때. 알겠지? 연습할 때는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23번 보겠습니다. 얘는 좀 쉬워요.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아니라서 23번들이 원래 지금까지 좀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24번이 조금 까다롭게 나왔고 23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그래도 한번 보자. 자 봐봐. The primary purpose of commercial music radio 이랬으니까 음악 라디오, 그러니까 상업 음악 라디오예요. 상업 음악 라디오의 주된 목적이 뭐냐면은 근데 얘는 브로드캐스팅 이 상업 여기까지 끊어야겠네. 미안해. 상업 뮤직 라디오 방송이야. 어쨌든 얘네의 주된 목적은 뭐냐? is to deliver an audience to a group of advertiser and sponsor. 자, 뭐 할 거냐면 이게 상업이잖아. 그잖아. 형아비 칠게. 상업이니까 얘네의 핵심은 뭐냐면 어디언스들을 어디로 데려다 줘야 되냐면 이 광고주들한테 데려다 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치? 음악을 콘텐츠로 하긴 하지만 음악이 끝나고 나서 독자들 선물도 주고 이것도 광고해주고 저것도 광고해주면서 이걸 듣는 사람들이 어쨌든 이 뭐라 그럴까 그 광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걸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메인 목적이야. 그리고 그래서 음악을 들으러 왔지만 실제로 광고에 노출되는 거지. 겸사겸사한 거지. 음악을 공짜로 들었으니까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To achieve a commercial success. 근데 내가 이래서 상업적인 어쨌든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that audience 그 관객들은
must be as large as possible. 가능한 커야 돼. 현관 배치 한 번만 더 할게요. 가능한 커야 돼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상업 라디오나 상업적인 목적을 하고 있는 모든 방송은 관객 수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겠지. 맞지? 내가 관객 수를 많이 얻을 수 있으면 그만큼 내 힘이 커지는 거지. 맞지? 이게 원래 인플루엔서의 핵심이야. 인플루엔스라는 말을 왜 쓰기 시작했냐면 여기 방송가에서 이미 쓰기 시작한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이야. 그게 어디서 나와? 구독자 수에서 나와요. 근데 라디오도 구독자가 있고 마치 정기적으로 내 걸 봐주는 청취자가 있고 그러니까 말만 다른 거지 실제로 정기적으로 봐주고 내 방송의 노출도가 내 인플루언스의 핵심이야. 그게 돈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방송마다 광고 단가가 달라요. 한때 무한도전이 되게 인기 있었을 때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유튜브도 많고 이것저것이 많으니까 한 방송에 집중하지 않은데 무한도전 할 때만 해도 이제 방송밖에 없었으니까 유튜브가 별로 없었으니까 무한도전이 엄청 유명할 때는 그 무한도전 시작하기 전에 직전에 하는 광고 있지. 단가가 다 달랐대. 10분 전 광고, 5분 전 광고, 3분 전 광고, 2분 전 광고, 바로 직전 광고가 다 단가가 다르대. 근데 바로 직전 광고가 2억인가 3억이라고 그랬어. 매출 안 나가잖아. 그 TV 광고는 10초 정도거든. 해봤자 10초에서 5초란 말이야. 근데 그 10초에서 5초를 2, 3억을 태우는 거야. 이해돼? 근데 이것만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재방송도 있고 뭐도 있을 거잖아. 또 그게 또 단가가 다 달라. 근데 그리고 심지어는 그 VOD 만들 때 직전 광고까지 넣어주는 경우가 있었거든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걸 포함하면 또 3억을 더 내야 돼 또. 근데 나쁘지 않지 않냐?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의 20%가 봐. 이거 나쁘지 않아. 어떤 광고보다 나쁘지 않은 거야. 신문 1면에 나는 광고가 지면 광고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 1, 2억 정도 든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신문은 다 보는 게 아니잖아. 해봤자 5%도 안 보거든. 근데 이거는 20%가 순간 보잖아. 심지어는 더 볼 수도 있거든. 순간 시청률 더 높으니까. 그럼 대박 난 거 아니야? 그지? 그게 결국 뭐냐면 무한도전을 보는 숫자랑 동일해. 무한도전의 평균적인 시청률과 광고 단가의 돈이 비슷한 거야. 여기서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커머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순간 커머셜의 핵심은 어디서 나와요? 구독자에서 나와요. 관객이 돈이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디언스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좋을 거야. 그 얘기가 연결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 자, more than any other characteristic. 근데 다른 특성들보다도 됐죠? such as 예를 들어서 데모그래픽이란 말을 알아뒀으면 좋겠어. 인류학적인. 아 미안해. 인류 통계학적? 인구 통계? 이게 인구 통계이기도 하지만 인간에 대한 통계를 다룰 때도 데모그래픽이란 말을 쓰시더라고. 그래서 저 단어를 알아두셔야 돼. 자주 나와요. 근데 어쨌든 인구 통계학적이든 인류 통계학적이든 혹은 사이콜로그래픽을 했으니까 이거 심리학적인 심리 통계적인 그런 프로파일이든 혹은 purchasing power 저는 이제 구매력이에요. 저거 맨날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적읍시다. 구매력이라든가 혹은 level of interest 흥미의 정도라든가 degree of satisfaction 만족도의 정도라든가 quality of attention 이 집중을 하는 질 무슨 얘기냐면 그냥 집중 그러니까 대충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노출만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빠져들게 하는가. 대체 그건 다른 거지. 그래서 광고를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하잖아. 이 대표적인 예시가 1분 링 내가 광고 얘기했나? 그 1분 육수 링으로 생긴 거 있잖아. 그거를 광고하는데 육수 커플이라 그래서 차주영하고 변요한이다. 두 사람을 부부인 것처럼 해가지고 광고를 만들었는데 내가 한번 보여준 적 있을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기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알지. 좋댔다. 심각하다. 그러니까 신혼부부인 컨셉인 거야. 오늘 그 생일인가 보다. 해서 생일인 줄 알고 막 미역국을 끓여. 그 미역국 끓일 때 이제 1분 육수링을 넣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거면 충분하지 하고 그러니까 국을 가져오면서 생일 축하인데 여기 와이프는 결혼 축하.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이제 변여전이 밖에 나와 있어요.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뭉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빠져들게 만드는 거야. 5초밖에 안 되지만 5초 동안에 짧은 스토리텔링을 넣는데 그 스토리텔링 안에 광고가 있는 거야. 옛날 광고는 자 스팸 맛있어요 스팸 이랬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재미가 없어. 안 봐. 퀄리티 오브 어텐션이 떨어져요.
퀄리티 오브 어텐션을 높이려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주면 돼. 이게 새로운 드라마인 것처럼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드라마처럼 광고를 기획하기 시작해. 이거에 극단으로 가 있는 형이 누구냐면 돌고래 이게 정말 어이없지만 재미난 스토리텔링들을 일상에서의 스토리텔링들을 막 가져와서 거기에 정말 뜬금없는 광고가 들어와. 그래서 광고인지 모르고 봤는데 지금 모르고 그냥 웹드라마거든. 쭉 보다가 이걸 광고해? 갑자기 진짜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서 오히려 신선해. 됐어? 차주 형하고 둘이서 신혼부부 컨셉 하는데 1분 육수님 광고할 걸 누가 생각했냐? 이해돼? 뉴진스가 콜라 광고를 할 거라고 생각해봤어? 뉴진스 처음 나왔을 때 두 번째 앨범인가 세 번째 앨범에서 그래서 코카콜라 광고를 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봐봐.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봐봐. 뉴진스라는 되게 어린 친구들이 나왔으면, 아이돌이 나왔으면 그런 광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나와서 맛있다 뭐 이게 다야. 알겠지? 이래야 되는데 아예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어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스토리텔링 만드는 거야. 우린 달라 이렇게 해서 됐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빠져들고 그래서 어텐션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현대 광고에서는 계속. 자, 내가 소재를 계속 얘기하려고 계속 너네한테 이걸 전달하는 거야. 근데 이 과정에서 이모셔널 스테이트가 되게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잘 생각해봐 얘들아. 어떤 광고를 봤을 때 불편해도 좋은 거야. 꼭 좋기만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남아. 그것도 좋지만 부정적으로 보면서 계속 불편해도 어때? 마음에 남잖아. 그 아이가 노출만 되면 돼. 마음 기억에만 남으면 되거든. 그래서 부정적 광고도 해요. 되니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뭐 정확한 예시를 들긴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스팸이면 그냥 계속 이유 없이 그 병따개 따는 소리 있잖아. 그 씩 하는 소리 나잖아. 그 딸 때 스팸 다들 까봤잖아요. 스팸 이걸 반복해서 노출해. 기분 좋아 안 좋아? 어딘가 기괴하고 좀 이상하지? 근데 니네 머릿속에 남을걸? 너네 그 마트에 갔을 때 스팸부터 시작해서 여러 병따개 그 제품들 있잖아. 가공햄 제품들 있잖아. 그 중에서 딱 보자마자 스팸 이거 기억날걸? 내가 지금 이거 가상으로 만들었는데도 아마 너네 그거 보면 기억날걸? 이해돼? 부정적 감정이 들어도 오히려 긍정적 감정보다 더 강한 어필이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이모셔널 스테이트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 현대 마케팅에서는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광고를 만드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그리고 뭐가 있냐면 the quantity of audience.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얘가 뭐라 그랬어 아까부터. 야 어디언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라며. 그게 어디에 나와? quantity. 어디언스의 양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근데 어디언스의 양 말고도 어쨌든 다양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디언스의 양이 aggregated as a mass. 근데 뭐로 집약된 거냐면 군집으로. 매스니까 군집으로서 집약되어진 이거는 됐죠? 어디언스의 양은. 그러면은 요건 동사니까 선생님 얘는 동사가 아니네요. PP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묶어서 앞에 있는 어디언스를 꾸며주겠죠.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앞에서 얘기했던 내가 지금 필기 안 해도 돼요. 초록색으로 내가 필기할게. 이거 다 쓸데없는 거지. more than이니까. 이런 것들보다도 이랬잖아. 그잖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어디언스의 양이 중요한 거야. 뭐가 됐던지 간에 이 어디언스의 양이라는 거는 is most significant metric. 가장 중요한 metric. metric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역학이거든. 매트릭스라고 하면 그 관계야. 그러니까 이걸 변수라고 봐도 돼요. 요인 정도로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야 그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형광펜치. 어쨌든 중요한 건 뭘 막론하고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보냐야. 퀄리티가 어떻게 되든 이거를 집중하고 있든 대충 듣든 틀어만 놨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숫자가 중요해요. 됐죠? 파급력 내지는 인플루엔셜을 얘기하는 건 결국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런데 방송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Seeking to make music radio, 뮤직 라디오를 어떻게 for profitable end. 결국은 어떻게 나야 돼? profitable 하면 profit이 수익이니까 수익이 나는 end 하면 결말 정도로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결론적으로는 결말로는 수익이 나게끔 만들려면 이런 양이 중요하다는 거야. as a result. 결과적으로 브로드캐스트 그럼 야 여기서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이까지 읽었는데 이까지 읽어가지고 결론이 뭐밖에 없어요. 야 결국 뭐가 중요하대? 관객의 수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이 질문에 하고 싶은 말은? 그럼 관객의 수가 중요하니까 답이 뭐니? Outcome of music radio business's attempt to attract large audience가 핵심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제외하고 많은 사람의 어디언스를 이끌어야 된다. 이런 노력들이 있다라는 게 핵심 아니야? 그래서 이게 상업적인 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뭐라고 했어요? 이런 라디오 비즈니스가 있다. 됐지?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지. 그지? 근데 내가 이거를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만 읽고 답을 내야 된다고 얘기하지. 그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끝까지 읽어봐야 되겠죠. 패러프레이즈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볼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브로드캐스터들의 어떤 어템트는 결국 뭐냐면은 맥시마이즈. 현관배 칠게. 관객의 사이즈의 수를 최대화하는 거야. 뭐 함으로써? by playing music. 음악을 틀고 내리스 파필러 굉장히 유명하거나 혹은 앨리스 적어도 음악들을 틀 건데 어떤 음악이냐면 that can be relied upon not to cause audience to switch off their radio. 그들이 라디오를 끄거나 됐지? 끄지 않을 만한 최소한의 그런 음악을 틀거나 혹은 change the station. 이 방송국을 바꾸지 않을 만한 not to cause니까 이렇게 안 할 만한 음악들에 의존해서 그 음악들을 트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언스들의 retention 보유지. 야 관객 보유 수 아니냐? 형광 편지. 다 똑같은 개념을 얘기하는 거야. is the key value. 똑같은 말을 그래서 계속 반복하잖아. 이게 핵심이고 if not key value. 근데 이게 만약에 아니더라도 아니라면 for many music programmer 많은 뮤직 프로그래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for radio station management도 마찬가지고 이런 컨셉 결과적으로 high degree of risk aversion. 자, risk aversion이란 말이 되게 자주 나와요. 됐죠? aversion이란 말을 외워두셔야 되는데 이게 회피야. 기피, 싫어함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밑에처럼. 우리는 리스크를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됐지? 그럴 때 항상 high degree of risk aversion이라 그래. 리스크를 피하려고 하는 높은 이런 경향들은 frequently marks. 아주 빈번하게 뭘 marks out 하면 이제 표현하다. 뭘 표현하냐면 the successful radio music programmer. 야, 위험을 회피하는 게 결국 뭐냐면 성공적인 라디오 뮤직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야. 그럼 위험을 회피하는 게 뭐지? 숫자가 많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내가 이걸 정리하자면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할게요. 위에다 정리할게요. 상업 라디오의 성공은 얘가 뭐라 그랬냐면 리스크를 회피하는 건데 그 리스크 회피의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 뭐냐면 얘가 얘기한 거는 관객 수 모집이야. 관객 수가 무조건 많은 게 핵심인 거야. 그지? 이거밖에 얘기 안 했어. 리스크를 회피해야 돼. 리스크 회피하는 게 뭐다? 관객 수 증진시키기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플레이리스트들은 are restricted.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플레이리스트는 제한적이네. and often very small. 그리고 종종 적죠. 그래서 여기는 공식이 있어요. 음악 라디오에서 몇 시 정도에 이런 음악을 틀어줘야 된다라는 공식이 있어 이미.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이거를 잘 아는 DJ가 이런 걸 잘 이해하는 DJ가 오래가요. 10년씩 뭐 5년씩 8년씩 된 사람들은 요 시간대에 자기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 청취자의 수가 누군지 알고 있고 그들이 스위치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냐면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줘. 잘 생각을 해봐봐. 3시에 트는 음악과 출근 시간에 트는 음악은 달라야 되지. 3시는 어떤 사람이 주로 들어? 직장인 아니야. 직장인은 아니야. 누구냐면 가정주부이거나 혹은 외근 나가가지고 복귀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외근 나가서 복귀하는 사람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가정주부가 중요한데 가정주부들은 그 시간대에 심심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웃겨야 돼. 재밌는 음악들이 재밌는 얘기들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음악은 어때야 돼? 그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을 들어줘야 돼. 근데 지금 가정주부라고 하면 보통 몇 살이지? 지금 20, 30대는 대부분 와이프도 일을 해. 여자도 일을 해.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와야 되냐면 결국은 40, 50대야. 그럼 40, 50대가 좋아할 만한 음악을 틀어줘야죠. 결론이 뭐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은 그럼 뭐예요? 그들이 20대 때 들었던 음악을 틀어줘야지. 00년대 음악들. 대체 90년대 음악들 조금 더 가자면 어렸을 때 음악이니까 90년대, 00년대 그리고 80년대 가끔 유명한 노래 80년대 가끔 대부분은 00년대, 90년대 노래들을 틀어줘야 이들이 좋아해. 근데 여기서 내가 에스파 노래를 틀어봐봐. 40, 50대 아줌마들이 듣는 스테이션에 내가 에스파 노래를 틀어 바로 끈다. 진짜 거짓말하면 바로 꺼.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그 뭐랄까
최신 유행하는 아이돌 음악은 아무 관심이 없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봐봐. 출근 시간이야. 7시야. 어떤 음악이 나와야 돼? 졸려 죽겠어. 근데 힘은 내야 돼. 억텐을 올려야 돼. 그러니까 뭘 해? 그게 일단 지금 보는 거야. DJ 막 음악 틀어주고 막 뭐지 그 아이돌 음악 틀어주고 자 가봅시다. 막 에스파 신곡 막 이러면서 신곡 막 존나 틀어주고 막 뭐 쇠맛 들려주고 이래야 정신 바짝 차리고 막 해보자 이거 나갈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때 틀어주는 음악과 지금 틀어주는 음악이 다르고 퇴근 시간에 틀어주는 것도 다르죠. 퇴근 시간에 가끔 라디오 틀어보면 감성 터져요. 눈물 나. 거의 발라드판이야. 됐지? 절대 퇴근하면서 에스파 노래를 듣지 않아요. 이해돼? 왜? 텐션이 이미 내 에너지 다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퇴근할 때는 감성적인 상태로 이렇게 조용히 힐링 받으면서 가야 돼. 그러니까 힐링 음악 폴킴 뭐 등등등 있잖아. 왜 이제 그 안테나 형들 있잖아. 그 형들이 들어와 줘야 돼. 되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뭘 만들어주냐면 결국은 어디언스들을 보유하고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더 많이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핵심이 이거다라고 보시면은 그러면 리스크 어볼션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리스크는 그럼 뭐겠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튼다. DJ가 좋아하는 음악을 튼다. 그럼 망한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그걸 피해야 되니까 들려주고 들어야 돼. 듣고 싶은 노래를 틀어준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